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서울숲 다녀오셨어요? 한번 가봤거든요. 워낙에 유명해서 예. 가서 튤립도 보고 어. 꽃사슴도 보고 또 거기 보니까 뭐 소원을 비는 폭포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미니어처 같은 폭포. 그 소원도 빌고 그러고 왔습니다. 소원이 뭔지는 안 알려주실 거죠? 우리 취준생분들 다 합격하시길 바란다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비셨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5월도 네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더 많은 채용이 또 열릴까요? 일단은 뭐 3월, 4월에 가장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뭐 기업들이 TO가 나면 열린다고 하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셔서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뭐 보실 게 많긴 하겠지만 일단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남들이 놓치는 그러한 공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번째 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요. 취업문 활짝, 기업의 68%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8%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설 예정인 기업 가운데 19.2%만이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만 확대하고 나머지는 같거나 더 적다는 의미겠죠.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결혼 충원, 신규 투자 확대, 우수 인력 확보, 경기 회복 기대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올해도 채용 방식은 수시 채용이 대세였는데요. 기업의 67.4%가 수시 채용만 실시한다고 했고 정기 공채만 실시한다고 했던 응답은 7.2%, 굉장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경력직의 선호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채용 시의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뒀고요. 채용 과정에서 직무 경험을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훈련 등등 직무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취업 준비생을 연결하는 청년 하이파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해요. 퇴사 이유로 직무가 적성에 잘 안 맞아서 58%로 가장 높았고 타회사 합격, 대인관계 및 조직 부정응, 연봉 불만 이런 것들이 뒤따랐습니다. 취업문 활짝, 올해 기업의 68% 기업이 신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거의 없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떠한 그 전망을 갖고 있느냐. 저희 방송하기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쪽은 투자 부분들이 좀 늘어날 테니 특히나 뭐 세트 업체라기보다는 소재 관련된 업체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지금 막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좀 해주실 거고 어찌됐건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 쪽으로 어떤 산업을 좀 선택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좀 높을 것이냐와 같은 거시적인 시각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취준생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좀 5년 후, 10년 후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까지는 갖기가 힘드실 텐데 저는 그런 관점까지 좀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혹시나 이직하시더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점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신 기사에서 수시 채용만 좀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67.4%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제가 처음에 원래 공채와는 다르게 5월 달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력직 채용으로서 대입시켜서 이해하시긴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겉에는 수시 채용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기 공채 형식을 띠는 곳들이 많아요. 그냥 TO가 나오는 그런 사업부들이 채용 공고를 그때그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력직 보듯이 막 이잡듯이 이렇게 막 훑어서 보는 건 아니니까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신에 시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수시 채용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메인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네. 이제 제가 어제 같이 했던 분이 실질적으로 올드루키 경력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S 그룹으로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하신 일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이것을 100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이 제가 만약에 본다면 1000만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100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로밖에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력직이신 분들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했던 업무라서 그냥 단편적으로 서술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꾸며주신다면 어필을 잘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의외로 경험을 서술하심에 있어서 단편적인 서술만 하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떠한 개선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선했다라고 한다면 이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 개선 포인트를 잡아냈는가. 또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방법 무엇을 썼냐 이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당신의 그 스킬 그런 부분 하우투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 결과값에만 너무 좀 주목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일에 좀 매몰돼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혹시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 올드루키신 분들이 이번 상반기 공채를 다시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분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을 생각했다든가 그럼 다른 방식을 생각해낸 계기가 내가 학술적 지식이 되게 풍부하다라든가 실험을 되게 많이 했다라든가 등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라도 이 지원자는 어떠한 역량이 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경력자이신 분들은 좀 경력을 말씀하실 때 있어서의 포장하는 연습을 좀 다시 하시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 솔직히 이제 이직 사유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게 네. 실질적으로 조기 퇴사 사유가 첫 번째가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가 58.0%로 가장 높았죠. 그러면 이 말은 일단 들어가고 보자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뭐 영업이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영업과 다르고 네. 특히 이제 많이 속는 게 마케팅이죠. 마케팅이라고 해놓고 하게 되는 일이 진짜 영업이다라거나 또 특히 이공계 분들은 생산관리, 생산기술 해놨는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또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랑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에 관련된 부분이 매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죠. 여기서 오는 전문 용어로 현타가 와서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다시 이직 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왜 이직합니까가 그분들은 그게 지원 동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직무가 저랑 안 맞아서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게 재밌었고 좋았는데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되게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확장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느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한 6개월에서 제가 봤을 때 1년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 일을 맞다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이 일이 나랑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내가 왜 이 일이 안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관점을 바꿔서 그럼 이 일이 왜 나한테 맞는지로 포인트를 바꿔서 평가자는 자꾸 너는 왜 그 일이 안 맞았어요로 끌고 갈 텐데 나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안 맞았고 그래서 이 일은 이러니까 맞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세력은 아니지만 관점 포인트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줄다리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직 사유를 무조건적으로 뭐 해당 일은 좋았지만 뭐 확장하겠다 이 부분도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솔직하게 만드셔서 평가자로 하여금 그래
뭐 사람이 뭐 어떤 걸 선택할 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사람의 사고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내가 왜 이 일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전략도 저는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아무래도 이 수시 채용도 많아진다는 말이 정말 이 직무에 TO가 났을 때 이 직무에 정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였고요. 네네. 또 지금 퇴사하는 이유가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점점 더 이 직무가 적성에 잘 맞는가, 이 직무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뽑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렇죠. 직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겠다, 확실하게 알고서 그렇게 접근해야지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은 견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네. 해당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영업, 마케팅, 생산관리, 생산기술인데 네. 해당 기업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그래서 해당 기업에 맞게끔 조사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기에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가장 필요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예, 저는 여기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건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 봤다는 거겠죠. 네. 그럼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제가 현직자한테 물어본다라거나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면접관한테 이런 직무를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이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있으니까 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가연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무 역량에 관련해서 진짜 이 사람이 되게 잘한다라고 사실 검증하기는 이래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직무를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까지 고민해봤다라고 하는 게 평가자한테는 긍정적인 시선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야기하라고 할 때 항상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한번 현직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려울 수 있을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잘할 수 있다는 역량으로 지시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평가자한테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 취업자 9만 명 감소, 임시 일용직 청년만 늘었다였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 임시 근로자는 10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000명 늘었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 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키고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층 일용 근로자도 1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에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249만 4천 명으로 4만 5천 명 줄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가 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줄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청년 취업자만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 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요. 또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크게 감소했네요.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가 39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9천 명 감소했고요.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 9천 명 늘면서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보면은 이 상용 근로자,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시, 일용 근로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기사 취업 준비생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얘기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통계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월이었지 않습니까? 3월 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층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 오픈이 되는 시기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많이 얘기했던 공채라든가 네. 수시 채용이 오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그게 스타트되는 시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제서 뽑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돼 있을 거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합격을 얘기하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이 기사를 가져온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숫자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숫자는 전년 대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이걸 보고 3월 달에도 줄어들고 있으니 이건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뢰 나올 수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조금 더 보시고 일단은 기업들이 또 앞에 경총에서는 또 많이 뽑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서 본래대로의 취준생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번 5월, 6월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평생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많은 취준생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그렇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제목은 일본 취업 꾸준히 한우불 파는 자세로 도전해야 인정받는다. 일본에 취업하려면 뭔가 한우불을 파야 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난 19일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일본 도쿄 신주쿠구 스미모토홀에서 일본 지역 해외 취업자 정착 고민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월드옥타의 제24회 세계 대표자 회의 및 수출 상담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실제로 어떤 그 취업 준비생분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 취직하고 보자라고 입사를 했다가는 일본의 취업 비자가 안 나와서 갑자기 출국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구직 활동이 필요하다. 또 이런 일자리, 이런 박람회를 잘 이용해라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코로나19가 주춤해서인지 해외 취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 제가 취업 준비할 때쯤이니까 18년도, 19년도쯤에는 일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코로나 때는 예, 못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오랜만에 또 해외 취업 관련해서 K무브가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해외 취업은 사실 내가 해외 기업에 취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거기 계신 현지 유학생분들이 1순위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기업을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저런 제약 조건 때문에 해외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순위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학이 좀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근데 해외 취업은 이 기사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가 또 이제 해외 대학교 나오신 분이랑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인적성이라고 하는 걸 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네, 그냥 뭐 내가 이 정도의 뭐 지적인 수준과 역량이 있으면 뽑아야 되는데 무슨 또 인적성을 보냐라고 해서 좀 대한민국은 준비할 게 많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적 그 역량을 보니까 네. 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주재원으로 나갔다 온 친구를 네.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취업도 괜찮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들이 웬만한 곳에는 다 이제 현지 법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현채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주재원으로 간다라고 와.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네. 현지 채용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오. 여러분들이 해당 국가의 어떤 언어를 좀 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직무 역량을 쌓으셔서 그 현지 그 한국 법인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서의 경력을 쌓으셔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면 해외에서 그러한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기업에서 좋아해요. 네. 어학도 할 수 있고 보통 그런 데면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영 지원에 관련된 일들은 다 처리합니다. 기획에서부터 뭐 재무, 그다음에 뭐 영업 지원 등등.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 K무브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겠지만 괜찮은 대기업들의 현장 채용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데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어느 이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모으는 단체 이런 톡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런 공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보셔서
직무 역량도 쌓으시고 글로벌 인재도 되시는 기회도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해당 기사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목 보니까 연공서의 문화가 뿌리 깊은 일본에서는 한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일본 문화는 또 다른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일본에서 취업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좋아하는지 제너럴리스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시든지 간에 해당 직무는 조금 더 스킬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사람마다 몇 년을 해야 될지는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함께 해봤습니다. 안컴의 안정영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